여러분 안녕하세요. 보건쌤입니다. 우리가 진작 3월에 만났어야 됐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로 5월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인지 섣부른 판단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번 주 수요일에 고3부터 순차적으로 등교를 하겠다는 교육부의 결정에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등교 계약 대비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생활 속 대응 수칙에 대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들어주시기 바래요. 자, 차례는 코로나19의 증상, 그 다음에 예방 수칙, 그리고 등교 전 안내사항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 증상은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하면 이 37.5도 이상의 발열과 그리고 기침, 그다음에 가래, 그리고 숨이 가빠오는 호흡 곤란, 그리고 심한 사람의 경우에는 가슴 통증까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최근에는 증상들이 굉장히 다양해져서요. 저런 이제 대표적인 증상 외에도 목이 아픈 인후통이라든지 설사, 메스꺼움, 두통, 근육통, 미각, 후각마비 이런 다양한 증상들을 환자들이 호소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생활 속 예방 수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예방 수칙들은 너무나 단순하고 또 상식적인 수칙들이지만 이런 걸 우리 실생활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많은 감염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손 씻기입니다. 자, 일상생활 중에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가장 많이 접촉하는 부위가 손이라는 사실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손을 씻을 때는 흐르는 물에 그리고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손을 씻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사진처럼 손바닥, 그리고 손끝, 손가락 사이, 그리고 손등, 그리고 엄지손가락 부위, 그리고 손톱 밑 이런 부분들을 올바른 손 씻기 6단계에 맞춰서 꼼꼼히 씻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외출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된다는 거죠. 자, 마스크를 사용할 때는 식약처에서 인증한 보건용 마스크, 즉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침 예절을 지키는 것인데요. 코로나19가 지금 침방울에 의한 비말 전파라고 하죠. 그래서 재채기를 할 때는 꼭 입이나 코를 가려서 다른 사람에게 비말이 튀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기침을 한 후에는 그 손에 분비물이 그대로 묻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비누로 손을 씻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사람들의 방문이 많은 다중이용시설, 예를 들면 PC방, 그리고 마트, 이런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자제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등교에서 아무리 친구들이 반갑더라도 부둥켜 안거나 가까이 얼굴을 대고 얘기하지 말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사람들의 접촉이 많은 곳, 예를 들면 교탁, 문 손잡이, 그다음에 책상, 이런 접촉이 많은 곳을 밤에 배부된 소독용 알코올 스프레이를 이용해서 자주 소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앞서 봤던 기침이나 호흡기 증상, 그리고 발열, 이런 의심 증상을 보일 때는요, 바로 선별진료소나 관할보건소로 문의를 하시고 그곳에서의 조치사항에 따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이 등교하기 전에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눈을 크게 뜨시고 집중을 하셔야 되겠어요. 첫 번째는 마스크는 개인적으로 반드시 가정에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등교를 하면 담임선생님께서 면 마스크를 1인당 2매씩 제공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 외에 보건용 마스크나 일회용 마스크는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가정에서 마스크를 개인적으로 준비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아무 데나 마스크를 두고 나중에 보면 친구랑 마스크가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마스크를 쓰는 의미가 없겠죠. 마스크를 공용하고 있는 꼴이 되겠으니까. 그래서 본인이 가져온 마스크에는 꼭 이름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제 마스크를 잃어버려도 본인 이름을 보고 찾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이 학교를 오면 학교에 있는 모든 정수기가 사용이 금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본인이 아침에 학교를 올 때는 개인 물, 그리고 개인 물병을 꼭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요. 코로나19 자가진단 설문조사라고 해서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등교하기 일주일 전부터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간단한 설문조사입니다. 그래서 이 설문조사에 여러분이 한 명도 빠짐없이 참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각 학년 등교 개학 일주일 전부터 실시를 하고, 그래서 지금 고3 학생들이 저번 주 수요일부터 이 설문조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학 당일부터는 가정에서 미리 학교에 오기 전에 집에서 이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에 등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등교하는 고3 학생들은 본인이 학교에 오기 전에 집에서 이 설문조사를 미리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앞에서 말했던 그 자가진단 설문조사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이제 실시를 하게 되시면 담임선생님께서 문자로 이 안내문을 보내주실 겁니다.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참여 안내문을 문자로 보내주실 건데요. 이 문자를 받으면 여러분이 지금 이 링크되어 있는 주소를 타고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 주소에 이제 따라 들어가게 되면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이런 설문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설문지의 내용을 쭉 읽으시면서 본인 증상에 해당하는 곳에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열이 있으면 열이 있다라고 체크를 하면 되고 뭐 없으면 없다고 체크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2번도 마찬가지로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 중에 본인한테 해당하는 증상에 체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다 체크를 하시고 본인이 이제 증상이 없이 건강하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다 이런 아니오에 체크를 하시고 그대로 등교를 하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에 있는 증상들 중에 하나라도 본인이 해당하는 증상이 있다라는 그런 학생들은 유증상자가 되겠죠. 그래서 체크를 하시고요. 등교하지 말고 꼭 담임선생님한테 전화로 본인 상태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등교하기 전에 집에서 미리 그 자가진단 설문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증상이 없는 학생들은 그대로 등교를 하겠죠. 그렇게 등교를 하면 학교에서는 발열 및 건강 상태를 2차적으로 다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 확인 방법은요, 이렇게 발열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교할 때, 그리고 점심 먹으러 가기 전에 하루에 2번 중앙현관 앞에서 전교생, 전교직원 발열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학교를 등교하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중앙현관에 열 화상 카메라를 설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에 2번 이렇게 발열 체크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아침에 발열 체크를 하는 시간은요, 7시 반부터 8시 반이 되겠습니다. 근데 너무 일찍 오는 학생이나 너무 늦게 오는 학생들은 발열 체크를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누락되는 학생이 없도록 이 등교 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렇게 발열이나 건강 상태를 확인을 했어요. 했는데 37.5도 이상의 학생이 나오거나 뭐 기침이나 가래 이런 호흡기 증상을 보는 학생들은 즉 유증상자가 나올 경우에는 교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보호자 동행하에 바로 보건소나 선별진료소를 방문을 해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증상자는 보호자 동행하에 이제 귀가를 하게 되는데 바로 보호자가 못 오실 경우에는 보호자가 오실 때까지 이 일시적 관찰실이라는 곳에서 잠깐 대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시적 관찰실은요, 중앙 돌계단 쪽에 천막을 하나 설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대기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집에 귀가를 하게 돼서 뭐 선별진료소나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았겠죠. 그러면 음성이든 양성이든 그 결과를 반드시 담임선생님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검사 결과가 음성이 됐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본인이 그대로 발열이 있어요. 그리고 기침이나 뭐 가래가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음성이더라도 그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안정을 취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본인이 이제 유증상자로 판명이 됐다. 그러면 담임선생님께서 여러분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매일 전화를 하실 겁니다. 2번, 오전, 오후 이렇게 2번 유선 연락을 하시면 이제 여러분이 전화를 꺼놓거나 이러면 협조가 잘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화를 꼭 받아주시고 솔직하게 본인의 증상을 그 담임선생님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완치가 돼가지고 재등교를 하겠죠. 재등교를 할 때에는 가정요양 확인서나 진단검사 확인서, 그리고 이런 의사소견서 등의 출결 증빙 서류를 담임선생님한테 제출을 하셔야 여러분이 출석 인정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오지 마시고 이런 출결 증빙 서류를 가져와서 담임선생님한테 꼭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등교 후 상황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교를 하면 여러분 각 반에 공기청정기가 설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공기청정기는 전면 사용이 금지됩니다. 교육청 지침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교실 창문을 여러분이 수시로 개방을 해서 충분히 자연환기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날씨가 더워지고 있죠. 더워지면 이제 여러분이 에어컨을 찾게 될 텐데 원래는 에어컨을 가동을 못하게 했어요. 근데 이제 너무 더우니까 에어컨을 가동을 하되 모든 창문을 3분의 1 이상 열어둔 채 가동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수시로 환기를 하면서 에어컨을 사용을 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쉬는 시간에 불필요하게 교실관을 이동을 하거나 그 다음에 친구들과 과도하게 접촉을 하는 것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를 유지를 하라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사람들의 손이 많이 닿는 본인 책상이나 뭐 교탁 이런 부분들을 반에 다 배부를 했어요. 그 소독용 알코올 스프레이를 이용을 해서 자주 닦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급식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식사를 할 때 옆 사람과 대화하거나 여기저기 이동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여러분, 코로나19를 이기는 가장 큰 힘은 뭐 훌륭한 의료진이나 뛰어난 의료 수준도 물론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서로에 대한 배려에서부터 이 코로나를 이기는 힘이 시작이 된다는 점 여러분이 꼭 잊지 마시고요. 나와 남을 위해 오늘 이 시간에 배웠던 예방수칙을 잘 준수를 하셔서 하루빨리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